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승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EM플러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M플러스 주가 좀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동전주를 잠시 또 가기도 했지만은 현재는 상당히 바닥권에 저점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차 즉 특장차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펌프 소방차와 화학 소방차, 물탱크 소방차, 고가 사다리차 등을 제조하여 조달청 등에 납품하는 소방기업이 되겠습니다. 특수환경 차량과 제조업체인 카셈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노물질 연구와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네오나노메딕스 코리아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30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2차전지 열 전도성 방열 시트 관련 특허 등록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열 전도성 방열 시트 및 그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방열 시트는 셀룰로스를 중점제로 사용해 우수한 방열 성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열 시트 제조 시 사용되는 유기용매 기반의 바인더 즉 접착제를 셀룰로스로 대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정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미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통한 진입 장벽을 강화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캐즘이 좀 현상이 있죠. 일시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화재가 조금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리가 좀 더 주행거리가 일회 충전 주행거리 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해결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차를 관련돼 가지고 플러그 쪽, 쉽게 말하면 전기 콘센트 꼽잖아요. 그 플러그 쪽에서 배터리가 완충이 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전기를 계속 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BMS라든지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뭐 충전이라든지 방전이라든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BMS가 되겠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액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성화되면은 거기서 발열이 발생돼서 화재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음극재 쪽에다가 현재 그쪽 코팅을 해가지고 양극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원활한 걸 조금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열을 발생하는 걸 좀 차단한다. 이런 게 지금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거는 현재 전해액이 돼 있는데 전해액을 전해질로 해가지고 액체가 아닌 고체로 해가지고 그걸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은 화재 위험성 현저히 적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나중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100% 완충을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뭐 80% 뭐 이 정도까지 충전하자라고 했는데,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충전하려면 또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회전 사이클이 보통 합니다. 충전하는 그 사이클이 횟수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성능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덜 자주 충전하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은 이제 전기차 전해액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상에 있으면 겨울 같은 경우 날씨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지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더 충전경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겨울 같은 데 내놓으면 춥잖아요. 영하 10도 막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단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지하에서 뭐 지상으로 옮긴다는데 뭐 그런 모멘텀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열 시트 관련된 열전도성 방열 시트 관련된 동사 특허를 가졌다는 게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EM 플러스 오늘 종가 4.69% 상승하면서 107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자,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800원대 지지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세 번째까지 지지 받더니 여기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00원 밑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대략 1,900원 정도 됩니다. 1,900원 좀 지지받는 것 같더니 다시 이탈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지지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1,300원 됐습니다. 그래서 2,800원, 1,900원, 1,300원대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이탈했던 거죠. 이번에 또다시 뭐 1,000원 미만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언제 바닥이다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란 거죠.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지지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닥권 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였잖아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지대 확인하는 구간에서 자 지지대 확인하는 구간에서 어떻다? 오랜만에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면 당연히 좋지만은 자 일단은 대량거래 터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량거래 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라 나 반등하면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심리인데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살려는 심리가 발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매수 심리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씩 단가를 내리는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규로 접근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을 완전히 형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고하시고 보유자분에 한해서 조금씩 분할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72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 때는 1200원, 2차 저항 때 1300원, 그 위에 1900원과 2800원, 그리고 3500원, 그리고 4000원과 됐습니다. 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원, 2차 지지대 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도형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1만 6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28만 9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이 0.01%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 지분율 같은 경우는 현재 액토에서 3.0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HTS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최대 지분율은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이 현재 3.07%로 HTS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60억 원대에서 작년에 440억 원대가 증가했지만은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7억 적자, 2분기에도 81억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110%대, 유보율은 12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EPS는 당기수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124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2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270원입니다. 그러니까 PBR로 한 0.8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영업이 당기수 계속 적자 예상되다 보니까 BPS는 계속 감소될 거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소방제품에서 현재 87%, 2차전지 전국적에서 7.6%, 방열, 개필러 쪽에서 4.6%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12전환을 올해 자, 최소 10차례를 했습니다. 10차례 이상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차례 있고 4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1, 2, 3월 달에도 혹시 12전환인지 BW 일반공무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으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차례 이상 유상증자 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20만 주 대략적으로 뭐 한 300만 주 정도, 300만 주 내외 정도 매물이 있다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모토닉스에서 현재 자동차 전기장치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특수차량 제조업과 경영 컨설팅 그리고 현지 자원개발 투자하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플러스 오늘 종가 1072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주는 개인엔드라고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2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2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5%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2차전 열전도성 방열 시트 관련된 특허를 등록했다. 그래서 셀룰로스를 중점제로 사용해서 방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25.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19.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300원, 2차는 1,900원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900원, 2차는 800원 구간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M플러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